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43% 올라 있고 유가 선물이 배럴당 89.75달러까지 무너져 있습니다. 금요일 WTI 정상가가 96.60달러였습니다. 주말 사이에만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진 겁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유가가 빠지는 이 두 숫자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시장은 이란 핵 합의가 성사된다는 쪽에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국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쉬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쉬는 동안 카타르 도하에선 외교전이 밤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3일 만에 열립니다. 열리는 순간 시장이 한꺼번에 소화해야 할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가 급락, 반도체 초강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역대 최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일즈포스 실적, 코스트코 실적, 4월 PCE 물가지수가 연달아 쏟아집니다.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분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S&P 500은 주간 플러스 0.88%로 겉보기엔 조용했는데 그 안에서 AMD가 플러스 10.24% 폭발했습니다. 같은 반도체인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43%, 11개 섹터 중 10개가 플러스, 유틸리티가 플러스 3.37%로 1위를 차지했는데 같은 반도체 안에서 AMD 플러스 10.24%와 엔비디아 4.43%가 공존합니다. 시장 전체는 올라가는데 종목 단위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분기가 계속될지 아니면 뒤집힐지가 결정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주 매일 밤 무엇을 보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도하에서 벌어진 일부터 풀겠습니다. 어제 속보 영상에서 이란 외교부의 찬물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밤새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 니케이가 소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 후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업을 30일 안에 끝내고 합의가 성사되면 모든 국가의 선박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게 된다는 조건입니다. 4월 초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도 60일 연장됩니다. 이 보도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30일이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기뢰 제거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건 실무 단계까지 내려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 엇갈린 신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분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이 아라다스 TV의 보도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 반출한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아라라비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으로 이전하려 하며 그 전에 중국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그림의 다른 면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 여러 옵션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고 아직 합의점을 못 찾은 겁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오후에 가장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첫째, 프레임워크에 도달한 건 맞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논의 중인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이 두 문장이 핵심입니다. 미국 측에서 거의 됐다고 하는데 이란이 아직 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이번 주 유가의 변동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직전에 놀라운 속보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을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 강화 방침을 시사했고 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작전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는 핵합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는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입니다. 이 이중 구조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합의하면 제재 풀어주고 안 하면 당신네 대리 세력 다 때린다는 선택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이 효과가 있으면 합의가 빨라지고 역효과가 나면 이란이 테이블을 차고 나갑니다. 이번 주 안에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합의될 것에 베팅하고 있고 이란은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맞으면 유가는 85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이란이 맞으면 100달러 위로 다시 갑니다. 이 불확실성이 이번 주의 최대 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가 급락 자체가 아닙니다. 유가 급락이 촉발하는 연쇄 반응이 핵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치가 나왔습니다. 44.8,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비치 48.2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이고 응답자의 57%가 물가 상승을 자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는 4.8%로 올라갔고 장기 기대치는 3.5%에서 3.0%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숫자의 무게를 좀 더 느껴보겠습니다. 장기 인플레 기대 3.9%,
이게 왜 심각한 숫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 기대의 탈고정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 자체가 인플레를 현실로 만듭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고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면서 기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입니다. 1970년대에 이 악순환이 돌아갔습니다. 볼커 페드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강제로 끊어낸 게 1981년입니다. 지금 그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3.9%라는 숫자가 페드의 2%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이게 추세가 되면 페드는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란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치솟은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 체감 인플레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올라간 에너지 가격이 원인입니다. 만약 이란 합의가 진전되고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안착하면 이 44.8이 바닥이 됩니다. 유가가 꺾이면 휘발유가 내려오고, 휘발유가 내려오면 소비자 체감 인플레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장기 기대 3.9%는 일시적 쇼크에 대한 과잉 반응이었다는 게 증명됩니다. 페드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를 내릴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틀린지를 이번 주 목요일에 확인합니다. 4월 PCE 물가지수. 페드가 공식 타겟으로 쓰는 물가지표입니다. 핵심 PCE,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기저 물가가 어디에 찍히느냐. 4월 CPI가 플러스 3.8%로 수년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주범이 에너지였다면 핵심 PCE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겁니다. 핵심 PCE가 예상보다 낮으면 인플레 문제는 에너지 일시 충격이었다가 확정됩니다. 그 순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급등합니다. 반대로 핵심 PCE마저 높으면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가 됩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밀립니다. 동시에 목요일에 1분기 GDP 수정치도 나옵니다. PCE와 GDP를 같이 보면 물가는 내려오는데 경기는 버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물가 하락 플러스 경기 유지, 그게 소프트 랜딩입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죠. 하지만 소비자 심리 44.8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설문조사는 기분을 재고, 실제 소비는 행동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돈은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도 지갑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제 소비 데이터가 설문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미시간대 서베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코스트코 실적이 지갑이 정말 닫혔는가에 대한 진짜 답을 줍니다. 코스트코는 미국 중산층 소비의 바로미터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회원 갱신율, 평균 객단가, 이 세 숫자가 설문보다 정확합니다. 여기에 2019년의 교훈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소비자 심리가 먼저 꺾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실제 소비 지출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시장이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페드가 예방적으로 금리를 3번 내렸고, 시장은 연말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심리는 나쁜데 고용은 탄탄하고, 원인인 유가가 제거되면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조. 2019년의 대본이 반복될지 여부를 이번 주 데이터가 알려줍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플레가 2% 목표 아래였습니다. 페드가 금리를 내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죠. 지금은 인플레가 3.8%입니다. 페드가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유가 하락이 결정적인 겁니다. 유가가 빠져서 CPI가 내려오면 2019년의 대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시장 내부로 들어갑니다. 섹터별 데이터를 보면 분기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지난주 11개의 S&P 500 섹터 성적표입니다. 유틸리티 플러스 3.37%로 1위, 헬스케어 플러스 3.30%, 부동산 플러스 3.08%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술 플러스 2.34%, 경기 소비재 플러스 2.27%, 금융 플러스 1.64%, 산업재 플러스 0.2%, 필수 소비재 플러스 0.19%, 에너지 플러스 0.08%까지 11개 중 10개 섹터가 플러스입니다. 유일한 마이너스는 커뮤니케이션 마이너스 0.53% 하나뿐입니다. 벤치마크 S&P 500은 주간 플러스 0.88%. 이 숫자가 말하는 건 시장의 체력이 넓다는 겁니다.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와 헬스케어가 선두를 달리면서 동시에 공격 섹터인 기술과 경기 소비재도 벤치마크를 이기고 있습니다. 한쪽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랠리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진짜 분기는 섹터 사이가 아니라 섹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 AMD 플러스 10.24%, 엔비디아 4.3%. 시장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종목 선별이 수익을 가르고 있습니다. 소형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러셀 2000이 지난주 플러스 2.72%로 대형주를 3배로 이겼습니다. S&P는 플러스 0.88%에 그쳤습니다. 다우존스도 플러스 2.13%로 나스닥 플러스 1.21%보다 강했습니다.
소형주와 경기 민감주가 강하다는 건 미국 국내 경기에 대한 베팅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대형 기술주에만 쏠렸던 돈이 아래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건강한 랠리의 징후입니다. 소수 종목만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 전체의 폭이 넓어지는 게 지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폭 확대와 동시에 상단에서는 극단적 쏠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MD입니다. 올해 가장 놀라운 종목. 5월에만 플러스 29.67%, 연초 대비 플러스 109.2%, 주가가 2배를 넘었습니다. 223달러에서 467달러.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에만 플러스 10.24%를 추가했고 여전히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 랠리의 중심에 5월 6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1.37달러, 컨센서스 1.29달러 상회, 매출 10.25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38% 성장, 시장 예상 9.89 빌리언 달러 초과. 여기까지는 좋은 실적입니다. 시장을 진짜 흥분시킨 건 데이터 센터 부문이었습니다. 매출 5.8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57% 증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의 과반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리사수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추론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AI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학습과 추론. 학습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학습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실제 서비스로 배치되면서 추론 연산량이 학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한번 학습시키는데 수천 개의 GPU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쓸 때는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추론 시장이 학습보다 훨씬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추론 시장에서는 게임이 다릅니다. 학습은 순수 연산 성능이 최우선이라 엔비디아의 H100, B200이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추론은 처리량 대비 비용, 즉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AMD의 인스팅트 MI300X와 MI308이 바로 이 가성비 게임에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57% 성장이 이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걸 인정했습니다.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450달러로 올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한 번에 87.5% 상향. 월가 대형 IB가 목표가를 거의 2배 올리면서 동시에 투자 의견까지 바꾸는 건 우리가 크게 틀렸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AMD의 중국향 AI 칩 매출은 가이던스에 100 밀리언 달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 통제 때문입니다. 10.25 빌리언 달러 분기 매출 중 중국은 겨우 1%입니다. 중국이라는 세계 2위 경제가 사실상 빠진 채로 38% 성장을 달성한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동의 데이터 센터들이 미친 듯이 칩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졌는데도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외 세계의 AI 인프라 수요가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언젠가 미중 관계가 개선되거나 수출 통제가 일부 완화될 때의 업사이드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AI 투자 사이클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AI 투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인프라입니다. 칩, 서버,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여기서 돈을 법니다. 2단계는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API, 개발 도구, AWS, Azure, GCP가 여기입니다. 3단계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기업이 AI로 매출을 올리는 단계,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서비스나우의 AI 에이전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보상받고 있는 건 1단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단계가 가장 먼저 매출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 44 빌리언 달러를 넘었고 AMD는 10.25 빌리언 달러를 찍었습니다. 숫자가 나왔으니 시장이 보상하는 겁니다. 2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빅테크 실적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라는 형태로 간접 확인됩니다. 3단계가 아직 초기인데 이번 주 세일즈포스 실적이 바로 3단계의 첫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1단계의 칩 지출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였다는 게 확정됩니다. 1999년 닷컴과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증명됩니다. 옵션 시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모순이 있습니다. VIX 16.59 콘탱고 구조입니다. 단기 VIX 9일이 14.07이고 VIX 3개월이 20.03, 6개월이 22.35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잔잔한데 먼 미래에 뭔가 올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풋콜 비율을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QQQ 풋콜 비율 1.584, 콜보다 풋이 1.6배 많이 거래됐습니다. SPY 풋콜 비율 1.258, SPY 풋 미결제 약정이 14만 8,692 계약인데 콜은 9만 7,051 계약. 시장이 올라가는데 풋을 잔뜩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기관들이 올라가면서 보험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은 들고 있으면서 풋 옵션으로 하방을 깔아놓는 건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건 무서워서 파는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실제로 SPY 콜 거래량이 45만 8,170 계약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기관들이 콜도 사면서 풋도 사고 있는 거죠. 양쪽 다 걸고 있는 건 방향은 모르겠지만 큰 움직임은 올 수 있다는 베팅입니다. 이란 합의 결과에 따라 위든 아래든 크게 갈 수 있다는 걸 옵션 시장이 가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니케이 225 플러스 2.68%, 대만 각권지수 플러스 2.18%, 상하이 종합 플러스 0.96%, 항해 플러스 0.86%, 아시아 4개 주요 지수가 전부 플러스입니다. 유럽도 같은 방향. 덱스 플러스 2.01%, 유로스톡스 50 플러스 1.9%, CAC 40 플러스 1.76%, FTSE 100 플러스 0.22%. 미국이 쉬는 사이 나머지 세계가 먼저 달렸습니다. 이란 합의 기대와 유가 하락이 글로벌 위험 선호를 일제히 끌어올린 겁니다. 채권 시장도 읽어야 합니다. 10년 국채금리 4.56%, 5월 초 4.38%에서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빠지면 금리가 경기를 죽이고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전자입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다만 10년물이 4.7%에서 4.8%를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장기 모기지 금리가 7%를 넘기 시작하고 부동산과 소비에 실질적 압박이 갑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재미있는 분기가 보입니다. 유가는 5월에 WTI-5.24% 빠졌지만 구리는 플러스 7.54% 올랐습니다. 유가와 구리가 반대 방향입니다. 구리는 산업활동의 척도입니다. 건설, 전자제품, 전기차,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전부 구리를 씁니다. 구리가 올라간다는 건 세계 경제가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빠지는 건 공급 리스크가 줄고 있다는 신호. 경기는 좋은데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이보다 좋은 매크로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주 캘린더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화요일, 오늘 밤, 정규장이 3일 만에 열립니다. 주말 사이 쌓인 이란 합의 기대와 유가 급락, 아시아 플러스 유럽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개법 시작이 유력하지만 이란 외교부에 아직 멀었다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미시간대 44.8과 비교해서 소비 심리가 정말 바닥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세일즈포스와 지스케일러 실적, 세일즈포스, 시가총액 1627억 달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1위, 이번 분기 매출 컨센서스 11.06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 2.30 달러, 전년 대비 12.5% 성장 기대입니다. 지난 분기의 매출 11.2 빌리언 달러, 주당 순이익 3.81 달러로 컨센서스를 24.92% 상회한 전력이 있습니다. FY27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45.8 빌리언 달러에서 46.2 빌리언 달러, 10에서 11% 성장. 잉여 현금 흐름 16.5 빌리언 달러 이상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 주 핵심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기업 소프트웨어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직접 증명합니다. 세일즈포스의 AI 에이전트 기능인 아인슈타인 코파일럿과 에이전트 포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기존 고객의 객단가가 AI 업셀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컨퍼런스 콜의 핵심 질문입니다. 둘째, 기업의 IT 지출 방향을 보여줍니다. 세일즈포스 매출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AI에 지갑을 열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엔비디아와 AMD의 칩 수요가 지속된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하드웨어를 사는 이유는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기 위해서니까요. 셋째, 수익성과 성장의 동시 달성 여부입니다. 세일즈포스가 예전에는 성장만 쫓고 이익이 없던 회사였는데 2024년부터 수익성으로 전환했습니다. AI로 매출을 올리면서 동시에 마진도 확대하고 있다면 AI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AMD와 엔비디아가 삽을 파는 회사라면 세일즈포스는 삽으로 파낸 금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삽이 아무리 잘 팔려도 금이 안 나오면 버블입니다. 금이 나오면 투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에 그 답의 일부가 나옵니다. 수요일 밤, 코스트코 실적, 앞서 짚었듯이 동일 매장 매출과 회원 갱신율이 소비자가 정말 지갑을 닫았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줍니다. 특히 관세 영향이 이번 분기부터 소매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텐데 코스트코가 그 비용을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 주목합니다. 목요일 밤, 이번 주의 클라이맥스, 4월 핵심 PCE 1분기 GDP 수정치 동시 발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핵심 PCE가 예상보다 낮으면 금리 인하 문이 열리고 높으면 닫힙니다.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베팅인 하반기 금리 인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금요일, 주말 진입 전 포지션 정리의 날, 이란 협상 결과에 따라 유가가 어디에 있느냐가 다음 주의 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에 브로드컴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포지션을 추가하려는 기관들에게 금요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포지션을 들고 갈지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잡을지 이란 협상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겁니다. 금요일 종가의 볼륨이 유난히 크면 기관들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그림을 정리합니다. 5월 한 달의 성적표 QQQ 6.44%, TQQQ 플러스 19, 20%, S&P 500 플러스 3.37%, 다우 플러스 2.18%, SOXX 15, 37%. 나스닥이 다우를 3배로 이겼고 반도체가 나스닥을 2.5배로 이겼습니다. AI 하드웨어가 시장의 가장 강한 테마이고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59, 탐욕 영역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극단적 탐욕인 75 이상은 아닙니다. 빅스는 16.5로 연초 14.5일보다 높습니다. 낙관하되 방심하지 않는 꽤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이번 주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세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A, 이란 합의 진전 플러스 PCE 안정 플러스 세일즈포스, 코스트코, 비트. 유가가 85달러 근처로 안착하고 인플레 기대가 꺾이며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합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향합니다. 반도체 리더십 유지, IT 독주가 6월까지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P, 이란 교착 플러스 PCE 상방 서프라이즈, 실적 미스. 유가가 100달러 위로 복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합니다. 나스닥 2에서 3% 조정 가능. 다만 QQQ의 200일 이동평균이 613달러이고 현재가 717달러이라 200일선까지 약 14.5%나 떨어져 있습니다. 100일 이동평균도 627달러입니다. 둘 다 한참 아래에 있으니 구조적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 즉 며칠간 횡보하다가 다시 방향을 잡는 패턴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유가입니다. WTI 100달러 위에서 휘발유 가격이 다시 4.50달러를 넘으면 소비자 심리가 추가 하락하고 페드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밀립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금리 인하 기대의 후퇴입니다. 2024년 초에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을 때 나스닥이 상당폭 조정받았던 걸 기억하세요. 시나리오 C, 부분 합의 플러스 PCE 예상 부합.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개방 원칙 합의는 하되 우라늄 처리와 제재 해제는 60일 추가 협상으로 넘기는 구조. 유가는 88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서 등락하며 공포 프리미엄이 천천히 빠집니다. 주식시장은 큰 방향성보다 섹터 로테이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불확실성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유가가 더 올라갈까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부분 합의가 되면 유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올까로 전환됩니다. 불확실성의 방향이 상방에서 하방으로 뒤집히면 주식에는 긍정적입니다. 최악은 지났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험 선호가 유지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숫자는 목요일 핵심 PCE입니다. 유가가 인플레의 주범이었다면 핵심 물가가 그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코스트코를 통해 소비자가 정말 지갑을 닫았는지. 둘째, 세일즈포스를 통해 AI가 소프트웨어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지. 셋째, 핵심 PCE를 통해 에너지를 빼면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세 질문의 답이 모두 예스이면 올해 하반기는 2019년 하반기를 닮아갑니다. 페드가 예방적 인하를 시작하고 기술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나리오. 하나라도 놓이면 상반기에 랠리가 한숨 쉬는 구간이 옵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주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올해 시장의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렌즈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가 빠지고 인플레가 빠지면 금리 인하의 문이 열린다. 이 한 문장을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이번 주 매일 밤 나오는 뉴스를 해석하는 필터가 됩니다. 이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유가에 어떤 영향을 물어보세요. PCE가 나올 때 에너지 빼고 본 물가는 어디를 보세요. 세일즈포스 컨콜에서 AI 매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나를 들으세요. 코스트코 동일 매장 매출에서 소비자가 진짜 돈을 쓰고 있나를 확인하세요. 이 네 단계를 따라가시면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그래서 어쩌라고 해서 이건 금리 인하 기대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을 가릅니다. 세일즈포스 실적이 나오면 바로 멤버십 전용으로 분석 영상을, PCE가 나오면 해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시장의 큰 방향이 결정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끌려다닙니다. 구독 눌러두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